지난 한 주간 미국 현지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월가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은 월가 현지 금융권의 애널리스트이자 헤지펀드 파트너로 근무하고 계신 김성균 파트너와 전화 연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 흐름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은행주들이 그 첫 스타트를 워낙에 잘 끊어줬다 보니까 일단 오늘 당장 시장 흐름은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 지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2021년 3분기 S&P 500 지수는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상승함으로써 이로 인해 6.7% 상승했고 국채금리 인상으로 인해 12개월 선행 PE 비율이 하락함으로써 이로 인해 6% 하락했으며 결과적으로 총 0.6% 상승했습니다. 러셀1000 성장주 지수는 1.2% 상승하며 0.8% 하락한 러셀1000 가치 지수보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분야는 2.7% 상승한 금융업이었으며 가장 많이 하락했던 분야는 4.2% 하락했던 산업이었습니다. 11월에는 FOMC가 테이퍼링을 실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측되기에 4분기 역시 12개월 선행 PE 비율보다는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S&P 500의 성장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측되기에 이번 실적 발표 기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3분기 S&P 500 주당 순이익 성장률 시장 예상치는 27%이며 연초의 12%보다 오른 수치입니다. 2분기에 88% 성장률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기대치가 높으며 델타 변이 확산, 공급망 차질 등등 여러 가지 방해 소요가 있으니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네, 성장률 전망치가 27% 정도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실적 시즌을 보낼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 이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로 유명한 리바이스 스트라우스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실적을 전해줬는데요. 델타 변이랑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좀 타격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상에 비해서는 선방한 실적을 전해줬습니다. 이 실적 결과에 대해서 살펴주세요. 네, 리바이스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상수 통화 기준 전년 대비 38% 상승했고 컨센서스 예상치 대비 1% 높았습니다. 회계연도 2019년 3분기 대비 미주와 유럽의 매출은 상승하였으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격리 지침으로 인해 일시적인 점포 폐쇄로 이어지면서 아시아의 매출은 하락했습니다. 다만 공급망 차질이 매출에 끼친 영향은 0.1억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영업이익은 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64% 상승했고 시장 예상치 대비 15% 높았습니다. 직접 판매 비율 증가, 가격 인상, 정가 판매 비율 증가와 환율 변동으로 인해 조정 매출 총이익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고 직접 판매 비율 증가, 광고비 증가, 인센티브, 환율 변동으로 인해 조정 판관비가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정 주당 순이익은 48센트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00% 상승했고 시장 예상치 대비 26% 높았습니다. 또한 2억 달러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고는 전년 대비 4% 하락했으며 건전한 상태입니다. 네, 일단 3분기 실적 좋게 나와서 우선은 한시름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급망 이슈가 지금은 이렇게 영향이 작았지만 앞으로 장기화될 예정이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타격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4분기 실적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리바이스는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하지만 조정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와 동일한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1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망치 범위의 중간 지점은 시장 예상치 대비 1% 낮은 수치였습니다. 2019년도 3분기 대비 하락했던 아시아 매출이 회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조정 영업이익은 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망치 범위의 중간 지점은 시장 예상치 대비 4% 낮은 수치였습니다.
조정 총이익률은 직접 판매 비율 증가, 가격 인상, 여성 의류 비율 증가로 인해 상승하고 조정 판관비는 직접 판매 비율 증가와 광고비 증가로 인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정 주당 순이익은 38에서 40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망치 범위 중간 지점은 시장 예상치 대비 동일한 수치였습니다. 네, 공급망 차질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아주 견조한 실적을 전해주고 있는 리바이 스트라우스입니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장기적으로 이 종목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리바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속된 의류의 캐주얼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또한 2019년 시작한 데님 유행이 매출 성장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매출 총이익률은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직접 판매 비율 증가, 가격 인상, 여성 의류 비율 증가로 인해 3분기의 매출 총이익률 상승치의 4분의 3선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리바이스는 공급망 차질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리바이스는 한 국가에서 제품의 20% 이상을 조달하지 않고 특히 베트남에서는 4% 미달의 제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 서부 항구의 물류 조달의 차질이 시작됐을 때 재빨리 동부 항구로 항로를 바꿔 제품 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원만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리바이스는 미리 조치를 취하여 2021년 상반기에는 원가가 낮은 한 자릿수 상승하고 하반기에는 중간 한 자릿수 상승할 것이며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 이익률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의 실적도 좋고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좋다 보니까 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 흐름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주가 향방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짚어주시죠. 리바이스의 실적 발표는 델타 변이 확산과 공급망 차질로 인한 성장 둔화의 근심을 덜어내어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8% 상승했습니다. 앞으로도 데님 산업 내 리바이스 같이 올바른 대책을 한 회사들은 중기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는 패션 유행 주기와 경험 소비를 중요시하는 밀레니얼과 델타가 소비 중심이 되는 것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공급망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앞으로도 호실적이 기대되는 리바이 스트라우스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분석과 전망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월간의 시간은 김성균 애널리스트와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